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소통의 리더십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한종진 장로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새로운 직분으로 임직 받으시게 되는데, 직분을 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통을 좀 더 잘하시는 그런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지를 보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이런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대화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 하고, 건강한 대화법과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과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 가지를 제가 질문지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건강한 대화법, 그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건강한 대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내지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건강한 대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분을 받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실 텐데, 그러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힘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들이 더욱더 성의를 다해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김에 대한 마음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직분자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대화법이 무엇인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당연히 섬김 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강한 대화법은 당연히 섬김 사관학교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섬김 리더십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볼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대화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더 보낼게. 그거. 아파? 먹는 거 먹었어? 아니. 낮술 먹었어요? 아니야. 예, 좀 필요해? 아니. 너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내가? 응?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아빠한테 혼날 거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지. 아유, 우리 정수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그만해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안다.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쟤 오래 살아야 되겠네. 사랑해. 왜? 뜬금없이 이상하게 샀네. 힘든 일 없어? 응 있다. 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없다. 자식이 못살 진짜. 잠깐만. 네가 말이나 잘 들어. 이거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생일 아닌데 나눠줘도 아니고 그냥 네가 아침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 웬일이야 너 로또 받았네.
계속 찍었어,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너만 쉬면 돼. 아무튼 이상기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야. 엄마, 너가 좀 자전거 탈 때 위험하지 않겠어? 자전거 모자 하나 사는 게 소원이야. 맨날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한 번씩 안아주기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서 니지만 살려오면 돼. 올 때 새우깡 1포씩만 사와. 양말이나 사. 양말에서. 그것도 청소기 갖고 싶은데. 로봇 청소기? 엄마 많더라. 그러면 왼쪽. 네, 엄마 나한테 양말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요? 우와. 우와. 네, 여러분 이 동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가족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도 서로 진정한 소통이 있게 된다면 아마도 더욱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 부분에서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엔지니어로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몸 안에는 엔지니어의 마인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소통의 대화법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 간에도 진정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은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로서 그 자격을 받아가지고 코치협회에서 자격증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보시기에는 좀 지루하실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와 집사 사이의 대화법입니다. 실제 대화가 있었던 건데 요즘 무슨 일 있나?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야?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쓰나? 한참 힘쓸 때인데. 그러게요. 요즘 쉬이 피곤하고 체력이 많이 달리네요. 사람 말하는 것하고는 도대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운동을 하나? 아, 네.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짬이 나지를 않네요. 운동을 짬이 나야 하나? 운동은 짬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야. TV 보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영화나 음악 감상하면서 실내 운동도 할 수 있잖아. 체조도 하고 실내 사이클도 하고 실내 실외 구분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부지기수야. 짬이 없다는 것은 핑계야. 그냥 게으른 거야. 네. 사실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피곤해서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다, 피곤하다 자꾸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매일같이 안 된다, 없다, 못한다. 그러니 불행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도 자주 하면 습관이야. 큐티하나?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말하고 운동해봐. 네? 이 집선 해봐. 늘 피곤하다고 하더니 새벽 기도 꾸준히 나오면서 기도 생활을 하니 건강해졌잖아. 아침형 인간 책에도 있고 얼마나 좋아. 건강관리, 시간관리 최고의 비법은 새벽 기도야.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영성도 회복하고 일석삼조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해? 네. 그런데 요즘 일이 많아서 새벽에나 겨우 잠을 자게 돼서 이거 봐. 또 핑계대고. 마음이 없는 거야. 자, 마음 잡고 한번 해봐. 알겠지? 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면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장로님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집사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과연 저대로 하고 싶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대화법이 다른 뭐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야? 네. 그냥 좀 피곤했어요. 한참 힘쓸 때인데 요즘 피곤했었구나. 네, 요즘은 쉬이 피곤하고 체력이 많이 달리네요. 저런 쉬이 피곤해지고 체력도 많이 달리고 많이 속상했겠다. 네,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체력도 뒷받침이 안 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짜증도 나고 피곤해지고 그러고 있네요. 그랬구나. 듣는 내가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 이것저것 생각은 많이 해보는데 도무지 피곤해서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랬었군. 피곤했었던 상황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었군. 그 중에 가장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나마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내 사이클에 요즘은 스피닝이라는 운동 기법이 있어서 재밌게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건가 봐. 표정이 달라졌어. 또 무엇이 있을까? 운동도 운동이지만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부쩍 힘들다 하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몸만 생각했었는데 마음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군. 마음 한번 먹는다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노래도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 생각을 다 하고 있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꾸준히 하려면 새벽 시간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동을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요? 어떨 것 같아? 몸도 건강해지고 영성도 깊어지고
시간 관리도 잘할 것 같고 일석삼조네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이 빨리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서서히 습관을 만들도록 해보죠. 역시 장로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화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로님이 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그냥 물어만 봤는데 집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둘의 대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님의 의견을 얘기해 준 일반 대화이고, 또 하나는 집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장로님은 물어만 봐줬는데 스스로 답을 찾아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족도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대화 쪽이 높지 않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자,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늘상 사용하시는 이것, 자, 보이시나요? 예, 주머니나 지갑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많이 쓰게 되죠. 요즘 카드를 쓰니까 쓸 일이 좀 적어졌겠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아주 가까운 것이 이 100원짜리 동전이었을 겁니다. 자, 그동안 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이 동전의 모양을, 앞뒷면을 잠깐 그려보시겠어요? 옆에 메모지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좋아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앞면에는 뭐가 있었고 뒷면에는 뭐가 있었더라?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더라?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자, 한번 모양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리신 것과 실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도 2008년이니까 그래도 최근에 찍어낸 동전이죠. 예, 한쪽에는 한글로 1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초상이 있습니다. 또 뒷면에는 숫자로 100이라고 되어 있고 발행연도와 한국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신 것과 비슷한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동전을 많이 찍어내지는 않았지만 옛날부터 찍어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고 옛날 동전은 내 기억하겠네 그러시는 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건 1979년도 동전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뒷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앞면 쪽으로 갔죠.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그려보라고 했을까요? 이걸 그리기 전에 저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100원짜리를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 그 많이 본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만큼 기억하는가를 막상 그리고 보니까 얼만큼 맞았나요? 차이가 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같은 대상을 여러 사람이 보는데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바닥에 A라고 써 있는 곳과 B라고 써 있는 곳의 바탕색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저것을 보고 바탕색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달리 보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텐데, 실제로 다른가 같은가? A의 바탕색과 B의 바탕색이 같은가 다른가? 자, 이거 어떻게 보는가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부위를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한 부위만 뽑아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중간에 다른 게 있으니까 혼돈될 것 같아서 그거를 잘라냈어요. 자, 그럼 A와 B가 그래도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역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A와 B 색깔이 같아졌습니다. 아까 볼 때는 분명히 다르게 보였는데 실제 색깔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 없을까? 뭔가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옆에 있는 걸 아예 잘라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다른 게 없으면 좀 더 명확하겠죠?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부분 역시 다 잘라내기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아직까지 주변색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입니다. 주변색마저 없애보겠습니다. A와 B의 바탕색은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탁자가 보이시죠? 왼쪽 탁자와 오른쪽 탁자가 같은 것일까? 길이도 폭도 다 같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걸 지금 보면서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실측을 해가지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파란색, 폭은 빨간색. 먼저 길이를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네요. 그럼 폭을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상하죠?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길이가 긴 것 같은데 실측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달리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뇌는 무의식 상태에서 90% 이상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자, 무의식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그림에서 분명히 시각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린 후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식의 지시조차 우리는 따르지 않는 무의식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그렇죠. 이 완고함이 맞다 틀리다로 갈 때에는 언쟁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할 때에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걸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저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90%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저기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다. 어디에 나온 얘기인가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거나 아니면 들리는 것 모두를 그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말로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저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무리 탈무드에 있는 말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하시겠죠? 자,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럴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숨은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구? 네,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무의식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해 보니 이게 숨은 그림이 참 어렵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패러다임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1초에 200만 비트의 정보가 유입되는데 그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134비트의 정보만 처리하고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 나머지는 생략, 왜곡, 일반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비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좀 쉬운 말로 하자. 예, 5만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200만 비트입니다. 그러면 1초에 5만 단어의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3개 내지 4개 단어만 내가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본다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면 그 중에 몇 개만 해당될까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지금 당신이 지금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섬김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객관적인 입장을 잠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미션이다, 비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각각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자,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할 때 그것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미션과 연관되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인 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전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 Y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인 목표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또 각자가 속해 있는 기업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미션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다른 미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복감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디나 그 미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고 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품성과 실력인데, 품성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사관학교도 바로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는 역할도 섬김사관학교가 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미션 성취를 해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품성과 실력은 겸비되는 것이 좋겠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협력과 경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협력은 필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경쟁은 대상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협력해야 될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력과 경쟁에 대한 부분은 달리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사람과 일에 대한 부분에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될 겁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문제가 부딪히죠.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다만 혼자 하느냐 함께 하느냐인데, 혼자 하는 것, 그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려고 하면 타인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섬김사관학교의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뭐래? 고민 있어. 고민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짧은 동영상인데 주는 메시지는 참 강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울해 하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옆에서 우울해? 하고 한번 물어주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며 힘을 얻는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가운데 물어주는 방식, 그것을 또 하나의 이슈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그렇듯이 한번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에너지가 상대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죠. 말과 성과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성과가 낮은 그룹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니까 0.36 대 1이다. 그만큼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간 성과 정도 되는 그룹은 어떨까 하고 보니까 1.8 대 1이었어요. 1 대 1이 아니고 긍정이 1.8 대 부정이 1이라고 하는 긍정 쪽이 더 많은데도 중간 성과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높은 성과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죠. 높은 성과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저거의 2배 정도면 될까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5.6대 1 정도가 돼야 성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의 5배 내지 최소 5배니까 6배까지는 가야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와 상통하는 게 있죠. 조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고성과 조직인지 저성과 조직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는 대화가 아니면 뭐 누군가와 같이 대화하는 그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얼만큼 차지하도록 대화를 이끌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와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얼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지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내지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정도로 말하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누구와 대화할 때는 힘이 생기고 누구와 대화하면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크리스찬 코칭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성경대학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년째 들어가네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0명, 그 중에서 프로페셔널, 전문 코치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코칭 사역팀이라는 게 생겼고, 교인들에 대해서 코칭 봉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칭에 대한 부분을 왜 교회에 이렇게 전파하고자 하는가? 그것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 대화에 대한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코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전문가인가라는 거와 질문을 누가 하고 누가 답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2개의 축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뭔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상담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담가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상담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고, 전문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컨설턴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 개인은 잘 안 하고 이제 조직에서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죠. 자, 컨설턴트라고 한다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당신네들은, 당신 조직은, 당신 공동체는 이러이러한 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컨설턴트예요. 고객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멘토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멘토는 질문과 답을 적정하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나 역시 전문가 입장에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치라고 하는 거죠. 코칭, 코치. 자, 이 코치는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고객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고객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시, 명령,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고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답을 하면서 답하는 동안에 답을 진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코칭이죠. 그러니까 고객을 전문가로 봐주는 쪽은 나머지 다른 쪽보다는 코칭 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코칭 스킬에는
듣기, 말하기, 코치다운 태도라고 하는 세 가지가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듣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해보겠는데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잘 들어주는 사람 얘기입니다. 언어적 반응, 비언어적 반응, 영적 태도와 반응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잘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타산지석이 되는 면들을 찾아보기가 참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경청을 해줘 보십시오. 그 가운데 결과는 무엇일까? 어떤 감정일까? 생각 의도는 무엇인가? 또 가치, 무슨 가치를 가지고 하지? 또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저는 엔지니어로 34년을 근무를 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코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퇴직할 것을 앞에 두고 보니까 퇴직한 후에 내가 리더십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그럼 리더십보다 더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코칭이었고, 코칭 자격증을 퇴직하기 전에 받아서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코칭을 해 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칭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했던 조직 내에서는 일부 직원들을 코칭을 하고 그랬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그 글로벌 컴퍼니, 국제 회사죠. 그 회사의 부장과 코칭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담당 이사와 지금 많은 면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코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코칭을 받고 물어봐 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더니만 자기 스스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에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코칭을 받고 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한테 제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그 후에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2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 이제 코치들의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 그 후에 코칭을 배워서 코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로 이런 면에서 저는 코칭의 묘미를 느끼고 그 후로 계속해서 코칭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서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도 이러한 코칭을 받을 수 있고 코칭을 안다면 소통해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와 같이 코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들으셨나요? 무엇을 들으시고 그래서 FT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 여러분들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더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 스토리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식, 반응, 결과라고 하는 이 체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아까 1초에 5만 단어가 들어오는데 서너 개 단어밖에 우리가 인식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인식을 높인다고 하면 반응은 당연히 커지고요. 결과는 훨씬 더 많아진다거나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식입니다. 바로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 청자, 들을 청자죠. 청자 안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을 대하듯 듣는다고 하던 그런 해석을 해보듯이 이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듣는 것이 경청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어린이는 경청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는 어린이가 되길 겁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네, 참 귀엽죠? 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한테도 우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경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질문할 때 질문을 들어야 되니까 말을 듣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말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인가, 그 다른 것을 듣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에 7%밖에 안 됩니다. 7%. 그럼 93%의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93%의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말 속에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자, 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7%, 나머지는 비언어적이란 얘기죠. 느낌, 그 밑에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기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사람이 갖는 신념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담긴 거죠. 바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야 그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을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말만 듣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아, 그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열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것이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대화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리 가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듣고 있어요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인식했다고 하는 것을 반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장구 치고 또 얘기한 것을 좀 더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요약해 주는 거죠. 이렇다는 말이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경청 반응의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 맞추고 눈 마주치셔야 돼요. 실제로 미소 짓고 끄떡끄떡 아하 와 그랬구나. 아, 그렇겠다. 이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경청 반응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셀프 동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모드를 가져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동영상을 한번 찍으시면서 저걸 읽고 액션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켜시고요. 자, 시작. 눈 맞추고 미소 짓고 끄덕끄덕 아하 우와 그렇구나. 그랬겠다. 이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네, 됐습니다. 끄시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어색한 거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하는 거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동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 공식을 아주 익숙하게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네요. 자, 누군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천상 제가 혼자서 읽을 수밖에 없네요. 차 한 잔 드시게나 자네는 식어버린 찬물이 반쯤 차 있었다. 이 보시게 내가 주는 물맛을 보려면 먼저 자기 잔을 비워야 하지 않겠나?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게나. 이 잔이 쓸모가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잔이 비워져 있기 때문일세. 기억하시게 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걸. 네, 조신영의 경청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 저 얘기 중에 내가 끼어들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반박해 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글에서처럼 먼저 잔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다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문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펜과 어떤 메모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평행하는 두 개의 선을 그려주세요. 평행하는 두 개의 선을 그려주세요. 다음으로 두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두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한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세요. 자, 여러분 그리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양인가요? 저는 이런 모양을 생각했어요. 두 개의 선을 그어주고 두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주고 한 개의 선으로 끝을 이어준다. 이 모양을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이 그림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있었다면 옆 사람의 그림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아마도 그림이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여기서 경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코칭 스킬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듣기는 귀로 듣기와 온 마음으로 듣기, 그러니까 말 듣기와 마음 듣기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말하기는 질문하기, 메시징, 인정과 요청. 그래서 상대방과 얘기할 때 질문하기,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질문하기, 메시징, 이거는 어떤 구절 같은 거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정과 요청. 이건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치다운 태도로는 믿음, 소망, 사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크리스찬 코칭 리더십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경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을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0단계, 혼자서 듣는 거죠. 내 마음대로 듣는 거. 1단계는 둘이서 듣는 겁니다. 서로 함께 듣는 거예요. 상대방도 듣고 나도 듣는 거니까 그 사람 말을 충분히 그래도 들어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고객과 하나님이 함께 듣는 그러한 방법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경청 실력이 저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혀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잠언에서 있는 말씀을 한번 따왔는데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혀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일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대 때문에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내가 쓴 나의 혀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잠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무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자, 저 밑에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는 어떤 상태예요. 네, 저 밑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맨 밑에 쪽에 보는 것이 비난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간쯤 되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맨 위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세상을 밝혀줄 만큼 굉장히 밝은 것이죠. 그래서 무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는 대화를 점점 저 위층으로 올라가는 밝은 에너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에너지, 긍정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와 같이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현재 가진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결국 행복해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경각심을 주는 말이네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투두를 많이 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to be, 원래의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면, 원래의 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나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고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저 그림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닭살도 드시나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글씨 크기에 따라서 저걸 읽으시면서 조그맣게 점점 커지는 글씨로 저 말을 실제로 본인한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감싸시고. 자, 쓰다듬어도 좋습니다.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처음에는 목소리는 작아도 됩니다. 조금 더 가서 사랑해. 사랑해. 좀 더 갈게요. 힘들지? 힘들지? 야, 고생이 많네. 위로도 해주는 겁니다. 고생이 많네.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난 내가 참 좋아. 난 내가 참 좋아.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감싸고 자기 스스로한테 해주는 이 말이 여러분한테 힘이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싸고 천천히 조그맣게 해서부터 크게. 고마워. 사랑해. 힘들지? 고생이 많네. 잘하고 있어. 난 내가 참 좋아. 네, 여러분들 조금 위안이 되십니까? 자, 이걸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씨와 별 표시가 있어요. 글씨는 소리를 내는 거고요. 읽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는 박수예요.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그때 이제 끝에 한번 이야 소리 한번 지르면 훨씬 더 힘이 나실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야 하고 소리 한번 지르는 겁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야! 예, 힘나십니까, 여러분? 예, 혼자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좋은 방법으로 계속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누가 한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읽었지만 이 말은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깨닫기만 하면 바로 일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요. 자,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섬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미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크게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한테 하는 말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이루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 네, 여러분들 소통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는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린 한종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